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마음 편하신가요? 코스닥은 웃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절 버튼 앞에서 손이 떨리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손 절대 못 움직이실 겁니다. 7월 증시 정말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반등한 겁니다. 예금 3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정책 효과와 단기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감소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코스닥으로 몰렸습니다. 오랜 시간 코스닥에서 마음고생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반등 흐름에서 소외됐다는 겁니다.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은 이 느낌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우주항공까지 다양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있어서 한국 시장 투자 키워드로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런 미국 증시 강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증시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대형 반도체주가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고 미국이 이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좋아지면 미국도 좋아지고 다시 한국이 이걸 따라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일부 섹터는 미국과 완전히 따로 노는 그야말로 디커플링 현상도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미국과 밀접하게 움직이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미국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도 처음 겪는 낯선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수렴할 텐데 그게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방향일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눌려있던 한국 시장이 대값을 찾아가는 방향일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금리입니다. 한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상은 8만 명 증가였는데 실제로는 2만 명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쏟아졌고 증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단 한 번의 지표만 보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월드컵 관련 일시적 요인이나 미국의 방학 시즌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좀 더 냉정하게 흐름을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AI 채택률 증가로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 변화를 분명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고용지표로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거라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9월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가는 중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 AI 투자와 캐펙스 이야기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분기 실적과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가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전에는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돈이 언제 현금으로 돌아오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9년 3분기쯤이면 현금 흐름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라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2028년, 2029년쯤이면 지금의 막대한 투자가 정당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 이 기대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조차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빅테크 중심으로 순매수 전환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전력 관련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반도체주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그 강한 랠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비자 반등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급격한 비자보다는 지그재그로 흔들며 개인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매수 후 내년 1분기까지 버티는 것, 그리고 흔들릴 때 절대 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주주원호는 어떻게 할지, 신사업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용인과 광주, 미국 공장까지 대규모 투자가 겹쳐 있고 LTA 공급량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숙제도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같은 신사업으로, SK하이닉스는 총수 이슈와 M&A, 주주 소통 문제로 각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다른 상장사들처럼 적극적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숫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 흘러나오는 뉴스뿐입니다. 단기 모멘텀이 부족해서 주가가 옆으로 흐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끝났다는 식의 부정적인 리포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조정이 끝났고 지금이 재진입 매력 구간이라고 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2분기가 메모리 가격의 정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견은 갈리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시 랠리가 나온다면 그 마지막을 장식할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를 얼마나 사들이느냐가 관건이고 2027년까지 이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후 종목들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이면 삼성전자는 6월 19일에 세웠던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다시 고평가 논란이 나올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숨 고르기는 끝난 게 아니라 앞선 매물을 소화하며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은 역대급 숫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머리로는 버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좌가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남들 종목이 오르는 걸 보면 조급해지고 안정지대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립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려서 던지는 사람은 나중에 오르는 걸 보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전력 관련주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변압기 수주가 꾸준하고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점 대비 이유 없이 눌려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는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 용량 축소 검토나 경쟁사의 인수 뉴스 같은 이슈들도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면 굳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 후 내년 1분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시장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계좌 상황도 편하게 남겨주세요.